네, 대표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 아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멋지게 또 옷을 갈아입고 오늘 다른 날 아닌가요? 컨셉이? 네, 저희 옷이 똑같아서 저희도 다음에는 옷을 좀 준비해서 네. 두 번째 세션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ISC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세션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했었고 또 비슷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취합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ISC 구성원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가 된 지는 한 열흘 정도 이고요. 아직 주총도 안 했기 때문에 ISC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얘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저는 조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마 3개월, 4개월 또는 1년 후에 제가 하는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하여튼 그걸 좀 전제로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를 왜 다닐까?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데 왜 ISC를 다닐까? 저도 굉장히 이제 거의 한 27, 8년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뭐가 하고 싶지? 내가 돈을 벌고 싶은가? 예를 들면 사장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해외 주재를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떻든 대기업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왔죠. 여기도 이제 대기업에 와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점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있고 경영자가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고 또 트랙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요구되는 자질도 다르지만 본인이 자질을 만들어 간다고 치면 나는 어느 트랙을 밟을 것이냐를 먼저 정하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물론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월급이 높은 곳을 원한다?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다. 당연히 원할 수 있고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연봉이 메인일 수는 없겠지만 연봉이 따라온다고 봐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친구들이 막 증권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벤처기업을 가거나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나가겠다고 하는 분을 막은 적은 거의 없어요. 왜? 그분들도 이미 성인이고 충분히 고민을 했을 텐데 제가 감히 그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간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제가 좀 더 잘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된 플랜을 후배들한테 전달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걸 막기는 어렵다.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ISC에서도 정말 개발 쪽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계속 개발 분야. 근데 나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한 근심과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향 자체와 이 실행 자체가 일치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화된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면, 그러면 ISC 구성원들이 업무 외에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꼭 변화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하면. 사실 뭐 다들 변화하고 성장하시죠. 그래서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는 되게 일반적인데 마음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쉼없이 달려오셨고 또 내년도 또 열심히 우리가 비전 2.0이라는 거를 모토로 두고 열심히 뛸 텐데 아마 힘든 일이 많을 거고 쉽지 않고 좌절을 할 만한 일도 많은데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아까 제가 뭐 달리기 얘기를 했지만 한 30km 넘어가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 관리를 하면
이제 어쨌든 저녁엔 누워서 자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을 잠깐만 버티면 나는 굉장히 명예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뛰면서. 음악은 잘 안 들리고요. 그때쯤 되면 처음에는 막 뭐 이렇게 가요 듣고 뭐 하는데 30, 35km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제가 이제 모토로 두는 부분 중에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임원이 된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생 좌우명 쪽팔리지 않는 리더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후배들이 저를 이제 어디를 데려갈 때 좀 데리고 다니면 창피하다. 사장이 또 모시고 가면 정말 일 다 망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선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다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고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주는데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많을 때 특히 아까 제가 자신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걸 들이대서라도 선민의식 그다음에 뭐 자부심 근자감 뭘 들이대서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면 안 된다.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가실 수 있는 필요하시면 명상을 하셔도 좋고 또 충분한 휴가를 하셔도 좋고 그런 한 해를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진지한 신매니저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좀 신매니저는 세 번째 세션에서 세 번째 세션?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취임하셨을 때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잠깐 ISC에 계시다가 다시 지주사로 복귀하시는 거 아니냐 잠깐 왔다 가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뭔가 경영진의 변화가 있고 또 다른 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 네.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속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빨리 가실까? 제가 사실 CFO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아마 저 숫자쟁이, 재무쟁이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제 자랑은 제가 영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삼성물산 이런 데서. 근데 사실은 그 영업 분야가 반도체였고 삼성물산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자재들을 공급하는 일을 메인으로 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뭐 국내 공장, 그다음에 오스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안 이런데 계속 저희 거점을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켓 비즈니스랑 굉장히 유사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고객의 니즈를 읽고 거기에 대한 걸 대응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고객의 관리를 해나가고 이런 부분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면 공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포스코랑 같이 했던 공장인데 정밀제라고 그 공장의 직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되는 공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ISC 대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조금이라도 익숙한 분야일 수 있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저희 중요한 거래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매선들을 또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 임원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제가 또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뭐 두루두루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누가 지금 만약에 저한테 뭘 고르고 싶니? CFO와 ISC 저는 뭐 1초의 주저함도 없어요. ISC 왜냐하면 이제 ISC가 또 흑자 회사고 SKC는 적자 회사거든. 이제 힘든 점도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뭐 잘 아는 우리 올해를 잘 지지해 주셨던 경영해 주셨던 김종우 대표가 계신데 그분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자리로 이동을 하셨는데 저보다 그분이 훨씬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를 들면 그 임무가 해제가 된다. 그래서 오신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또 회사를 위해서 저는 뭐 이렇게 자리를 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결정은 상황에 따른 부분도 좀 있다. 다만 제 진심은 다시 광화문으로 가고 싶지 않다. 참고로 제가 집이 수지입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SKC에 계신 구성원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비전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ISC 2.0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ISC의 주력 사업은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래서 ISC 2.0이 완료되는 시기가 이제 2027년도인데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전 2.0을 잘 만드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가
한 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도약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핵심 비즈니스가 소켓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신장을 했고요.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목표가 한 매출이 소켓으로만 한 2천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국내에서는 아마 소켓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제끼고 국내 1위 업체가 되는 겁니다. 아직 글로벌 1위가 되기는 조금 남았지만 27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1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보시면 인수되는 12년 그때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현대전자 때부터 해서 만년 2인자 역할을 쭉 본의 아니게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뭐 HBM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실을 보면서 1위가 된 거죠. 근데 요새 하이닉스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회사가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밑에 있는 일부터 아주 위에 있는 일까지 모든 일들의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또 공격적인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1등이 조금 다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ISC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저희가 아마 글로벌 1등을 한다면 모든 운영 체계와 구성원들의 사기와 구성원들의 역량과 모든 분야에서 저희는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SK 그룹의 멤버가 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은 뭐 PMI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잘 되어왔고 제가 내년부터 또 그려보는 그림은 어떻게 하면 ISC의 인올거닉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올거닉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SK그룹의 일원이 됐는데 그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다양한 어떤 사업거리를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제 앱솔릭스라는 회사와 같이 기판에 대한 소켓 영업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그룹적인 서포트. 제가 꼭 SKC CFO로서도 이뤄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면 저는 뭐 5천억 매출 지금 목표를 27년 잡았지만 매출 1조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원대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ISC의 조직 문화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가 있다. 어떤 면이냐 하면 기존에는 이제 SKC 멤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SKC라는 회사가 ISC를 볼 때는 굉장히 체계가 조금 없다? 좀 부족하다? 일관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뭘까? 뭐 이런 생각들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회를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생각이 닫혀있지 않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은 없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젊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조직 문화, 조금 챌린저블한 문화, 그 다음에 뭔가 좀 서로 고민을 같이 해나가는 문화를 좀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성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서도 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갈등과 토론이 있어요. 디베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갈등과 디베이트, 토론의 차이가 있는데 토론은 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치열함이고요. 갈등은 방향이 다를 때의 치열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ISC 구성원들이 갈등을 겪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와 같은 대표나 경영진들이 그런 갈등이 아닌 토론 문화를 잘 북돋아 준다면 충분히 좋은 문화로 또 승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를 담습하고자 하는 관행, 과감히 떨치는 문화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최적안을 도출한 이후에는 또 같이 한 방향으로 막 나가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저는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제 IR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목표 그러면 뭐 매출 얼마, 뭐 매출 2천억 이상, 뭐 영업이익 뭐 600억 이상 이런 얘기들을
숫자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를 제외하고 대표님께서 아마 2025년도에는 ISC를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또 이것도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즉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우선은 숫자적인 부분에서의 매출이 저희가 2천 몇백억 하고 이익이 얼마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지표는 맞죠. 근데 저도 CFO를 하지만 숫자는 저는 결과 지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생의 목표를 돈을 50억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거가 되겠죠. 50억이 있으면 좋지만 100억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 움직이는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다. 비전 2.0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활동들이 녹아서 결론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매출과 손익 목표지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년으로 좀 놓고 보면 아까 27년에는 글로벌 1등 DNA를 저는 꼭 좀 같이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25년으로만 보면 약간 이런 문화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아닐까? 우리는 중견기업 아닐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복리후생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급여 보상 측면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불만족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회사가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우리 회사는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판교를 와서 이런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 또 SKC의 멤버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요.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SKC의 모든 멤버사 중에서 적자가 안 나는 유일한 회사다.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숫자 얘기할 때 SKC에서는 저희 재무 쪽에서 다 그래요. 얼마야? 3천억이야. 그리고 이제 그게 3천억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네. ISC 얘기할 때는 얼마야? 플러스 1천억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크게 하는 우리는 국내 1등 하면 되지? 국내 2등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의 어떤 한계를 두지 마시고 좀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보상 체계도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라는 꿈을 꾸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꿈을 꾼다고 모든 꿈이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회는 결코 그 꿈이 실현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드리면 가열찬 많은 요구들이 있으시겠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외면하지 않겠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충분과 제가 생각하는 충분은 다르겠지만 경영진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고민을 해나가겠다. 그렇다고 회사가 사실은 보상을 넘버원으로 두고 하기는 어려운 것은 회사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주주분들도 계시고 또 채권자도 계시고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구성원들 우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충과 균형의 묘를 좀 살릴 필요는 있겠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제안을 주시고 고민을 담아 주시고 거꾸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드릴 거예요. 조금 서로가 한 단계 더 크려고 하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세션이 아마 대표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질문을 봤었을 때 구성원들이 상당히 회사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드려서 가장 예민한 질문 두 가지를 제가 맨 마지막에 빼놓고 어렵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현재 ISC는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꼼꼼한 투자 전략과 이익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서 상당 부분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생산 비중을 계속해서 더 올려갈 건지 그러면 국내의 생산 비중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닌지 아무래도 이 질문은 제조 부분에 있는 구성원들의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 질문인 것 같고 또 많은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의 마지막 질문으로 좀 빼놨었는데요. 네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됩니까? 다시 제가 제의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R&D 투자와 꼼꼼한 R&D 투자는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를 서로 나눈 느낌이 좀 듭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난 R&D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꼼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설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회사의 자원은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돈 말고도 우리의 기술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개발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많은 것들을 종합하는데 항상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이제 누가 정말 너무나 이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통 하냐 하면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합니다. 다른 대안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꼼꼼함을 가지고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봤다면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러다가 된 이후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왜 물어볼까?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확신과 의지가 있을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저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신 부서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네.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전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저렇게 원펀치, 우리는 이제 합이라고 그러는데 칼로 겨뤄보는 거죠. 이 합을 딱 겨뤄봤는데 댕그랑 하고 칼을 놓거나 왕 하고 깨지거나 이렇다면 저는 그 시합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고 꼼꼼한 투자는 저는 반드시 할 거다. 한편으로 보면 사실 궤를 같이 하는 답변이긴 한데 ISC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매출의 성장과 이익의 성장이죠. 그런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좋죠. 그래서 조금 누가 더 좋아? 51% 이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 51%를 고르라면 저는 매출 쪽. ISC는 지금 규모의 확대가 되게 중요한, 절실한. 손익을 희생할 거냐? 손익은 손을 올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매출의 폭이 넓어진다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5천억 매출이라고 하는 비전 2.0도 제가 SK CCF로 볼 때는 규모의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제조를, 물론 베트남 공장도 갔다 왔었고 이제 CFO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성남 공장도 갔다 왔어요. 이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와 구성원들의 어떤 바램과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의 본질과도 굉장히 중요한 밀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베트남을 간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제조 기반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예전엔 절반은 중국, 절반은 베트남이었어요. 지금은 절반은 베트남, 절반은 인도입니다. 한 5%에서 10% 정도만 구미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구미에 있는 분들은 제조 기반이 약화됐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갤럭시, S, 폴드, 구미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범용품은 다 인도나 이런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 모델을 보여요.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하이엔드한 개발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인적 경쟁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임금 경쟁력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성취욕이 높기 때문에 올라는 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의 갭은 되게 크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이 정리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커진다? 그건 저는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의 방향이라고 보지만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과 여기 남는 거에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제가 이제 성남을 갔는데 중년의 아주머님들이 주류이신 오퍼레이터가 한 60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아마 계속 계시지 않을까? 그분들처럼 숙련도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잃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면 넘겨서 수요를 또 끌어올리고,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가 보면 아니 뭐지? 다 나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본인들의 정책이 어떤지의 고민보다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내부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단절과 또 분리나 편가름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와 어떤 순서가 아닐까. 거쳤다 가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게 거쳐오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강이 메마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끊임없이 또 오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조에 대한 깊이가 좀 쌓인 이후에 네.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은 아마 구성원들의 궁금증이 어느 네.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더 네.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밀도 깊은 대화를 네.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하는 말은 아닐 수 있다. 꼭 유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